네, 이종호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10월 달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4분기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만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이와 함께 K방산의 세계화를 강조하는 그런 기념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1분기에 방산이 정말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분기인 4분기, 그러니까 10월 달에서도 방산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 네. 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은 나머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세가 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자라고 보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는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게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 수주 이후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각 글로벌 국가들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러브콜과 이런 분이 나와주면서 현대로템도 계속적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된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나라들과 합작사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방산주가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두 종목의 대비 한국항공우주나 LRG 넥서 방산을 얘기를 할 때 총 4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불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쉬어가다가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이런 모세가 나와주고 있고 LRG 넥슨은 한 차례 급등한 이후로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적으로도 호재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이번 신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 방산 관련해가지고 수출 모멘텀과 정부 정책 지원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 만큼 방산은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 유망업종이 아니라 이번 연도 내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방산을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를 통해서 국방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첨단 무기의 투자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제로 요즘 보면 이스라엘이라던가 아니면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 들려올 때 드론을 활용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국내 관련주가 근데 테마성 움직임일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정말 성장기에 접어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드론 관련주들은 약간 지금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드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 드론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역시 AI 군사용 드론 최우선 과제로 천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드론 관련해가지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간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쪽에서 약간의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무인 지상 공중체계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좋은 점은 뭐냐? 어떻게 본다면 인원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단순 테마로 움직일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산 4종목 중에서 거기서 특정하게 드론 관련된 어떻게 본다면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거나 아니면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한국항공우주나 LRG 넥서, 하나시스템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드론 관련주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드론 관련주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벳셀이라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는 확장성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세가 크게 들어오고 이런 반복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드론의 시대가 열리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드론 관련 기술력과 아니면 수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뱃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등락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조정 구간에 접근했다가 또 이슈 나올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뱃셀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슈가 불어주면 다들 알다시피 뭐 10%, 20%, 두 자릿수 이상의 네. 상승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일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횡보 구간인데 왜 들어가냐라고 본다면 시장에서 이 드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온다라고 본다면 뱃셀의 주가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횡보 구간 아니면 하락 구간이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다시피 이 드론 관련 테마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슈가 나올 때마다 10%, 20%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횡보 때 노리자. 뉴스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뉴스에는 파는 종목이고 뉴스가 없을 때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소형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방산 네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사는 대장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 관련 종목들이랑 약간 비교를 해드린다고 본다면 조선 관련주 종목들도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조선주 위주로 상승 플레이가 나오다가 기자재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약간의 그런 모습도 나왔지만 방사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방산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선 이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상승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세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우상향했던 모세가 나왔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연도부터 또 급작스럽게 올라가주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산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오르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산 대장주인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K4 자주포, 천무 그리고 레드백 등 다양한 무기 체제를 수출하는 모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현지에서 만들던가 아니면 현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합작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드는 모세가 있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던 모습도 있고 다연장 로켓 천무의 유도탄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뭐냐?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자산 심리나 이런 부분이 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상주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방산주는 수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우디와 합작법인을 이제 가시화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중동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동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 그만큼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사우디도 이제는 첨단 무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만큼 우리 K방산이 이제 집중적으로 노려야 될 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까지도 더 확산이 될 가능성. 거기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대장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중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술도 같이 함께 좀 넘기는 그런 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엔 역풍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네. 이것도 저도 약간 들은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만들라고 기술이나 이런 건 다 받았지만 굳이 안 만들고 우리 제품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는 기술을 주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 충분히.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계속된 AS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점 이런 부분이 K방산의 장점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9월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돼서 이와 관련돼서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정말 잘 나왔고요.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주도주, 9월에 이어서 반도체일까요?
반도체도 저도 계속 갈 네.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들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랠리가 네. 정말 늦게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5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의 초기의 모습제가 흡사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22%가 증가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그 면밀히 따져본다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기존까지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HBM 관련된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DDR5, DRAM, 그리고 랜드 플래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제품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재고는 줄어드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실적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주도주뿐만 아니라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7년 만에 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사이클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 그리고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슈퍼사이클이다 했는데 그 사이클이 정말 오래 갔던 경험이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우상향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전력기 같은 종목들도 거의 1년 내내 이상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바톤을 이어봐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10월엔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관세 아직도 우리나라 도장을 찍었다 이런 소식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빅 이슈가 APEC이 또 있죠 10월에 맞습니다. 복합적인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될까요? 네, 글로벌 금리 인하 네. 기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전도표가 나왔을 때 연 2에 더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이런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물가지수, 고용지표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성은 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시장의 예상치만큼만 부합이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예상을 했던 금리 인하의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고용이나 물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뉴스가 좋게 작용하고 좋은 뉴스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작용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에 이제 파월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랑 파월 의장이랑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파월 의장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후임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변수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100% 관세를 했는데 그날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다라고 보지만 계속된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관세가 얘기가 나와도 그 관세에 대해서 비켜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노리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반도체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에이펙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북한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점이 있는 만큼 지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대북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주들이 조정도 들어올 땐 크게 들어오지만 수익을 줄 때 크게 주는 모습도 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만큼 대북주를 조금 더 하반기로 가면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회사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업종이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주도 업종 반도체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계속 봐야 될까요?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제일 없는 섹터를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HBM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적으로 한국을 대체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수요나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 주가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 이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AI 수요, 거기서 반도체, 그리고 D램,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재고 소진 이런 부분이 이제는 보다 어떻게 보면 HBM을 제외하더라도 이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 만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주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조선주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접근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 반도체는 어떤 데는 글로벌적으로 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좋은 기업들도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저는 지금이라도 안 들고 계신 분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계속되는 실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상향을 하고 있는 게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이제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적인 줄 상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10월 달에 대한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좀 반도체를 더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 최선호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